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산대구 수강생들 다 앉으셨죠? 네. 이제 드디어 7월 달 필독서 분석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필독서 분석을 하는데 어 용어 사전 분석을 제가 한 게 거의 한 4-5년 전쯤이 마지막이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인제 저희 그 필독서들이 워낙 그 표현 파트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인제 좀 자주 나오는 게 물갈이가 되면서 최근에는 인제 미술 교육론이나 표현 파트 쪽에 인제 좀 많이 나온 것들, 특히 인제 작년 재작년까지 나왔던 한국 미술사의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어 사전을 좀 대체하면서 인제 많이 활용이 좀 되는 바람에 용어 사전 자체를 좀 비중을 적게 뒀는데, 인제 올해 작년의 어떤 특징들 보시면 이 용어에 대한 중요도가 그 이전에 거의 2배 이상 지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용어 사전을 혼자 볼 수도 있어요. 뭐 집에서 막 줄기차게 열심히 외우시면 되지만, 저희가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인제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보면 저희가 용어 사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시중에 파트별로 좀 많죠. 특히 인제 아무래도 이 미술사나 인제 비평 파트, 그리고 인제 표현 파트를 어우르는 게 지금 요거 세계미술 용어 사전이고요. 그리고 인제 주로 요 미술사 쪽에서도 서양 현대 쪽을 다루는 게 인제 현대미술 용어 사전이에요. 요거 다 갖고 계시죠? 제가 뒤에 사전은 인제 생략해서 뺐어요. 그리고 어 인제 한국 회화 쪽으로 보시면 한국 회화사 용어 사전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표현 파트 중에서 인제 디자인 파트가 좀 많죠. 요거는 제가 이번에는 넣지 않았는데, 왜냐면 디자인 용어 사전들은 그 전문성이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일단은 디자인 쪽은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이나 이 용어 사전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사실 약간 방향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일단은 지금은 넣지 않고, 종합적으로 꼭 봐야 되는 거는 요거, 그리고 인제 미술사 쪽도 최근에 인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이걸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린 거에는 나머지 인제 비중을 보면서 접근할 텐데, 한국 회화수 용어 사전이나 그다음에 이런 회화사 말고 제가 인제 추가해서 올해까지 봐야 되는 게 인제 클릭 한국 미술사는 여전히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클릭이 지금 2년 차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클릭에 나온 그 유형을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한국 미술사에서 전혀 안 나왔던 부분들 중에 심한 내용들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2번 다 연달아게 있어서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혼자 보기에는 좀 힘들고, 어차피 한국 미술사는 제 교재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기본 암기를 한다고 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인제 나올 부분들이 대부분 요 정도 수준이면은, 클릭 한국 미술사 수준이면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 안 나온 부분들을 제가 봐 드릴 거고요. 디자인 용어 사전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안 볼 겁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으면 제가 체크를 나중에 좀 해 드릴 텐데요. 요거하고 인제 제가 추가로 인제 보는 게, 제가 프린트물을 좀 나눠 드릴 겁니다. 요 프린트는 여전히 중요한 그 표현 재료 필독서 책 있죠? 그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아직 안 나온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그 표현 재료에 대한 그 책은 절판됐기 때문에 아예 미진사에서 책을 만들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서 고 부분들은 인제 요 책을 전체를 다 볼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몇 부분들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고거는 인제 고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인제 미술 교육론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술 교육론은 용어 사전이 아니라 미술 교육론이 워낙 그 해당 파트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문제 유형을 봤을 때 용어 사전보다는 미술 교육론에서는 인제 학자에 대한 이론 정리 쪽으로 해서 아직 안 나온 게 있으면 역시 필요하다면 제가 프린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필독스 분석은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인제 바뀐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 드릴 테니까, 혼자 정리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요 책은 거의 대부분 다 1 회독 이상은 아마 했거나 하고 있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점과 제가 또 인제 봐 드리면서 중요하게 봐 드리는 거, 더군다나 인제 각 파트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추려서 또 보기 때문에요.
제가 수업 중에 강조하는 용어 그다음에 요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요 두 권의 책은요. 단순히 용어에 대한 정리를 넘어서 내용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인제 심화 이론 때 얘기했던 내용들 혹은 그때 미처 얘기하지 못한 내용들 중에서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같이 내용 정리가 더불어서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중점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되 나머지 필독서들은 저희가 인제 올해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심화 이론 때 미처 얘기를 못 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내실 때 어려워서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요 중에서는 요 세계미술 용어사전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 중에 보는 거 외에도 집에서 반복 암기를 꼭 하시고 지금 아마 문제풀이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제 해당 문제풀이에서 인제 대단원별로 지금 한 주씩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용 정리하는 쪽으로 어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용어 사전 자체는 보는 법이 원래 두 가지예요. 단원 파트로 나눠서 보는 방법하고요. 그냥 앞에 있는 1 페이지부터 기억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단원별로 볼 때는 인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보는데 좀 불편함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양 미술사만 보겠다 하면은 인제 앞에서부터 서양 미술사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쭉쭉 건너가야 되는데 고게 인제 아무래도 건너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넘어가면서 인제 그냥 미술사가 아닌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고런 좀 단점이 있는 반면 기억부터 시작하면은 순차적으로 쭉 훑어가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인제 정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일단은 지금 제가 수업 진도 자체가 어쨌든 요거 한 권 끝내고 나서 넘어가는 거라서 얘는 어차피 현대미술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요 파트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표현에 대한 용어 사전이 저희가 없어요. 표현 파트는 용어 사전 자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오는 표현에 대한 것들을 특히나 더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다 보면 제가 미술사 혹은 표현이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제 그런 것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일단은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잘 잡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표현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용어를 보시다 보면은 요 용어는 서예인데 요 다음 용어는 갑자기 디자인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 이게 범위를 넘어간다고 해서 절대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대신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인제 종합적으로 이론 정리를 한번 쭉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느닷없이 이쪽 부분을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저쪽을 설명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편해요. 아시겠죠? 대신 제가 단원이 크게 넘어갈 때는 한 번씩 대설명을 할 겁니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행되는 순서 혹은 하루에 진행되는 양은 제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제가 문장들이 좀 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장을 읽으면서 개념에 대한 설명 더불어서 이론 정리를 같이 해 드릴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렇지만 가로치기라든가 용어에 대한 개념 암기할 때는 제가 줄 그라는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기억 파트에서는 거기 가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일단 제가 별표 치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형광펜으로 좀 세게 쳐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냥 "볼 필요 없다."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연필로 글자를 아예 살짝 사선 표시나 X 표시를 살짝 연필로 해 놓으시면 그거는 인제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가구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한국 전통 가옥에서 기둥 위에 공포 위에 얹어 지붕의 틀을 구성하는 부재. 공포 위에 얹어 지붕의 틀을 구성하는 부재에서 우리는 이미 공포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예전부터 기출이 이미 많이 된 상태에서 최근 올해 시험의 방향에서 공포는 한국 미술사라고 본다면 건축에 해당되는데 건축이 올해 나오느냐? 올해 나올 파트죠. 따라서 별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구라는 것은 그냥 아주 포괄적인 용어로서 공포라고 쓰지 말고 가구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막상 가로치기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개념 문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둥이나 공법 위에 얹어서 지붕의 틀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구라고 해야 됩니다. 지붕의 무게를 고루 분산시키면서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을 총칭한다. 여기서 역할이 나왔네요.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켜 준다. 내부 공간을 형성시켜 준다. 이게 바로 가구의 역할이자 기능입니다. 이러한 지붕 가구는 보, 도리, 대공 요런 이제 참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 뒤에 개념 설명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이 보나 도리, 대공에 대한 개념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국 건축의 역사에서 이 한국 미술사에서 올해 시험 나올 파트이기 때문에요. 올해 시험 나올 파트는 유력한 게 일단은 회화는 기본이고요. 뭐 회화는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타파 쪽이죠. 올해는 흐름이 요쪽이에요. 작년에 불상하고 저게 나왔잖아요. 도자. 그죠. 따라서 인제 요쪽이 또 유력하기 때문에요. 특히 저는 그중에서도 건축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인제 필독성 한국 미술사 볼 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건축 파트하고 타파 관련된 용어들은 싹 다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할 때 특히 이 건축의 구성 요소 있죠. 구조. 보, 도리, 대공을 도판과 함께 어디가 보고 어디가 돌이고 이런 것들의 개념, 위치를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 부제고요. 이 기본 부제는 서로 맞춤 형태 등에서 일정 형식을 갖추고 있다. 자, 여기 따라서 인제 뭐 3 년과 5 년과 등등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여서 체크하실 때 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별표는 안 치겠습니다.